안녕하세요. 워커비의 기사읽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글은 김난도 교수님의 2020년 10대 소비 트렌드를 한번 키워드별로 다 한 번씩 다뤄볼 예정입니다. 매년 발표를 할 때마다 저게 과연 유행할까? 저게 과연 트렌드가 될까? 라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게 실제 트렌드가 되기도 했고, 사실 이 트렌드라고 유행할 것이다 라고 예감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현재에 있는 그 트렌드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트렌드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유효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10가지 키워드로 보는 10대 소비 트렌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멀티 페르소나예요. 자, 먼저 일단 페르소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상정하는 하나의 정체성 같은 거예요. 감독한테는 주연 배우가 페르소나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이 영화를 가지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 대상들,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혹은 나의 자아를 심어 넣는 게 이제 페르소나인데, 이게 마켓으로 들어오면은 마켓에서는 이 기업이 상정해 놓은 하나의 정체성,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페르소나라는 거는 하나의 이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페르소나를 동시에 가져가고 계속 다양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착한 아들, 밖에서는 성실한 직장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개구장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얼굴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죠. 그러나 이 페르소나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일관된 페르소나로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 페르소나가 필요할 만큼 각 생활 반경이 모두 경계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는 엄마한테 어떤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회사에 나가서는 내가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구분된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켓 트렌드로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어팟 프로 같은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하는 순간 복잡한 지하철, 분주한 버스 안에서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독립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며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애써 구태여 내가 보여야 할 공공시민, 바른 시민, 분주한 성실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즐기고자 하는 나만을 위한 정체성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입니다. 정말 수많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제품들에 맞게 서비스들은 더 확장돼 가고 있는데요. 정말 훌륭한 제품, 스펙이 엄청난 제품, 이런 게 훌륭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스펙을 구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친구들이 많이 쓰고 주변에서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 제품을 쓰는 것 뿐이죠. 하지만 이 고객이 느끼는 만족감이 스펙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라스트 핏, 그러니까 내가 고객으로서 마지막 단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CS에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CS, 그러니까 상담 콜센터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내가 대우받고 있다, 대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전제품 업체를 보면 TV를 가져와서 설치해주고 그 설치하고 매뉴얼을 알려주는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을 해서 전자제품을 사기도 하고요. 단순히 이 식품이 맛있다더라, 이것이 내 아이에게 좋다더라 라는 식품의 스펙, 특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시키면 내일 아침 새벽 7시 전에, 새벽 6시 전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그럼 고객들은 이걸 먹기도 전에 이미 이 제품을 내가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부터 만족감이 극상에 달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페어플레이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많은 공공정책이나 마켓에서 다뤄야 할, 특히 마케팅 쪽에서 많이들 다뤄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성과 여성, 지역, 연령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로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 분담과 같은 우리 시장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성 역할에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이에 맞춰서 상품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좋아할 만한 취향의 주방용품이라거나 청소용품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이, 다이슨 청소기만 하더라도 여성보다 남성의 취향이 극대화되는 것을 노리면서 등장한 제품이거든요. 좀 더 메탈릭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청소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2019년을 가장 크게 강타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사태. 금수저는 더 좋은 데서 인턴을 할 수 있고 흑수저는 오로지 공부만 해야
한다. 그러나 전형 자체는 이런 금수저들에게 더 유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객관식 문제만 풀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좀 더 주관식 전형, 논술 교육을 받고 더 비싼 교육을 받아서 학생부에 종합적으로 스펙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해 나가는 수시 위주의 대입 정책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정시가 확대되는 건 역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공정성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대입 전형을 통한 다양한 인재 구축이 아니라 대입 절차 그 초입부터 공정하게 객관식으로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시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정성에 더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 공정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이미 Z세대로 넘어간 더 그 이전 세대들은 공정성이 배제된 채 차별적으로 성장한 경험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이 깨졌을 때 가장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도 매우 섬세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데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정된 것을 소유하지 않고 이 흐름을 소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책을 집에 쌓아두고 있지 않고 데이터의 흐름으로서 스트리밍으로 소유한다는 것이죠. 전자책 대여업체 리디북스를 보시면 리디 셀렉트라고 해서 월 6,500원만 내면 베스트셀러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구독 모델이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월 정액을 내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영화,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단순히 앉아서 읽고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나가서 사용하는 물건들도 더 이상 고정자산으로서 소유하지 않고 흐름, 스트리밍으로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강남에 많아졌죠. 이제 판교에도 많아졌고요. 서울 시내 많아졌던 이 전동 킥보드, 공유 킥보드들을 이제는 내가 30만원, 40만원씩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단순히 1,000원, 2,000원씩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거리를 이용하면 딱 그 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보관할 장소도 필요 없고 가지고 다니는 수고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에서도 현대 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월 구독형으로 좀 더 상위 자동차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읽고 보고 킥보드 타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 당연히 있었겠지만 집도 월세가 있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이 초개인화 기술의 기본은 빅데이터거든요.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개개인화하여 세그를 나눌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통해 갑자기 어떤 영상을 추천했을 때 이게 왜 나한테 등장했을까 라고 의문이 드셨죠. 유튜브에 쌓이고 있는 전 세계 수십억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이런 영상을 봤던 사람들은 이 영상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해 주는 겁니다. 또한 개개인별로 너는 이 영상을 봤고 넌 이 영상을 봤으니까 다음은 이 영상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좀 매스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인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맞춤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이것이 고도화되고 있어서 좀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에서 이제 보는 영상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령 뭐 정치 유튜브라고 하면은 정치 유튜브만 계속 뜨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좀 더 보완하고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푸드 영상이 나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주고 있는 것도 재밌는 점입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영상 추천을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내가 좋아하는 사진 기반, 내가 팔로우하는 사진 기반, 그리고 내가 참여한 사진 기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인게이지 하는지 따라서 등장하는 컨텐츠, 사진, 영상들이 매우 나한테 최적화돼서 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뉴욕을 다녀오니까 뉴욕 관련 사진들을 좀 몇 번 찾아봤다고 추천 피드 안에가 모두 다 뉴욕 배경 사진들로 가득 차더라고요. 이와 같이 개개인의 맞춤형 컨텐츠들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자, 다음은 팬슈머입니다. 팬슈머, 팬과 컨슈머를 합친 용어겠죠, 당연히. 우리가 익숙하게 봤잖아요. 프로듀스 시리즈처럼 국민 프로듀서들이 직접 나의 아이돌을 뽑는다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였죠. 물론 주작이 문제였지만요. 이런 것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결국 내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내가 소비에 참여한다. 이것을 통해 나의 아이돌, 나의 스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경제활동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조공도 늘어나는데, 보면 이 엑소 멤버 세훈 같은 경우도 해외 팬들이 비행기를 랩핑해서 광고하는 식으로 생일을 서포트한다던가, 이런 서포트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뽑기 위해서 다른 대중들에게 이 지하철 광고판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특화생
생존인데요. 특화 생존이 뭡니까? 그냥 하나에 뭔가 특화시켜가지고 살아남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점점 시장의 세그는 나눠지고 있고 점점 니치한 마켓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브랜드들의 숙명이거든요. 요가복 브랜드로 유명한 곳이 있죠. 룰루레몬. 이 룰루레몬은 자신들이 판매해야 하는 요가복의 페르소나를 딱 하나로 규정짓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운동을 좋아하는 32세 전문직 여성으로 딱 페르소나를 설정하거든요. 32살이 31살, 33살도 아니고 딱 31살로 규정합니다. 타깃이 정말 세밀하고 니치하게 타겟팅 됐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니치한 마켓들은 여행 산업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가족 여행이 아니라 모녀 여행, 부자 여행, 형제 여행, 자매 여행 이런 것처럼 이 여행도 마켓의 세그를 나눠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정관장 제품인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이패스를 만들었다 이런 것처럼 같은 제품도 조금 더 성분이 다르고 어떤 성분이 어떤 세대, 연령에게 더 맞을지를 고민하면서 상품을 좀 더 특화시키는 것이 이 특화 생존의 포인트겠습니다. 다음은 58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8년생을 58년 개띠,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죠. 저는 이 58세대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소비 트렌드를 리치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 결혼 자금 마련할 때까지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여행 갈 수 있으면 여행 가고 소비할 수 있으면 소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품 소비 매출이 늘었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는데요. 이 재밌는 포인트가 미스트롯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TV 보면서 애들 투표하는 거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미스트롯의 결과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중장년층이 이런 컨텐츠에 목말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송가인 열풍은 정말 2019년을 강타한 신드롬 중에 하나겠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핑크 옷을 입고 나와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더 이상 효도폰이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더 이상 이제 폴더폰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어른들도 중장년층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효도폰들, 폴더폰이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기 때문에 이 58세대들을 공략한 서비스, 상품들을 고민하신 분들은 이들의 소비 트렌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이번에는 편리미엄입니다. 이 편리미엄이라는 단어는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입에 착착 감기는 게 기자들도 많이 쓸 것 같은 단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점점 편리해진 거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요기요를 통해서 배달을 한다던가 밖에 나가기 전부터 카카오 택시로 택시를 불러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나의 수고를 덜고 있는 행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더 두드러지는 점은 뭔가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부른다던가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부른다던가 하는 식으로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투입해야 하는 것을 다른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또한 집에서 점점 움직이기 싫어지죠. 내가 요리를 계속 도마에다가 칼질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너무 귀찮아지니까 HMR 푸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HMR 푸드의 종류의 다양성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것은 단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특성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 시장은 앞으로 글로벌리하게 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글 인간이에요. 이 업글 인간이라는 건 저한테도 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업글 인간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스펙에만 목숨 걸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좀 더 특이한 점은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성공의 목표를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이 될 거야, 어디 가가지고 내가 돈을 이만큼 모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내적 능력,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트레바리 같은 곳에 나가서 돈을 내고 책을 같이 읽는 독서 모임을 한다던가 클래스 101처럼 내가 배우는 미술이나 영상 편집, 공예 같은 거를 이 클래스 101 통해서 공부한다던가 예를 들어 챌린저스 같은 경우도 내가 나의 습관을 개선시키는 걸 돈을 내고 하기도 하죠. 다양한 러닝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내가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0가지 키워드로 알아본 2020년 소비 트렌드를 알아봤는데요. 총평으로는 정말 난해하고 다양해졌다.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세그가 엄청나게 깨지고 있고요. 이들의 취향을 하나로 페르소나 설정해서 공략할 수 없다는 점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주목할 점은 수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얘기했지만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안 되고 그 회사들만이 이 수많은 세그가 깨진 곳에서 니치한 곳에서 맞춤형 전략으로 고객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정말 큰 글로벌 대기업들이 2020년에도 이런 세분화된 세그가 깨져버린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중간한 회사들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스타트업들도 이 세그를 다 깨트린 상황에서 하나의 세그만 집중해도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스타트업 대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였는데 한국의 대기업들은 번들링하는 것에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를 다 합치려고만 하죠. 은행 서비스만 보더라도 은행의 온갖 제품, 상품들이 한 페이지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갈 길을 잃고 있죠. 반면에 스타트업들은 언번들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수많은 서비스들 중에 하나만 노린다는 거예요. 대출이든 뭐 적금이든 보험이든 하나만 노려서 그 한 상품만 가지고 완벽하게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어설프게 뒤처지는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뒤처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리하게 자산을 축적하고 데이터를 쌓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이것을 딥러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전략을 가져갈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런 니치한 마켓에서 서비스들을 구현해 나갈지, 그런 점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커비의 기사 읽기, 오늘은 좀 오래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커비의 기사 읽기였습니다.